네, 안녕하세요. 간지TV입니다. 오늘은 여기 전곡항의 대강화 다운샷 오늘 낮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늘 제 지인분 통해서 그 해성호 선장님을 알게 됐는데 해성호 선장님이 이 서해권과 이 인천권의 대강화 다운샷 낚시는 좀 다르고 좀 1세대 다운샷 그 주자로서 그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다운샷에 대해서 인천권 이쪽에 대해서 궁금한 오늘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만나 뵀는데 오늘 선장님께 오늘 인천에 대한 다운샷 그 10년의 노하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장님. 네, 반갑습니다. 해성호 선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그 광어 다운샷이 서해랑 인천 거하고 다르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강원은 서해안 쪽에서 주로 뭐 군산, 오천 뭐 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서해안이면 어디든지 다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전국항은 5월, 6월 이때 보면 이제 대광어, 네, 일반 광어는 뭐 4월 중순부터 해서 거의 11월 달까지도 나오는데 네, 이제 전국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대광어 본인들의 그렇죠. 이제 기록을 깨기 위해서 뭐 80, 70, 90 심지어는 뭐 메다. 많이 나지만 메다짜리까지 나오니까 네, 제가 다른 광어는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네, 지금 대광어 시즌이니까 네, 기회가 되면 다른 광어는 나중에 저도 한번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네, 우선 이 인천권이나 이쪽 전곡 쪽에 네, 이쪽에 대광어를 공략하는 방법을 네.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네, 물론 뭐 제 말이 맞는다고 100% 맞을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동안 뭐 1년에 한 200일 정도 나가서 출조를 해서 네. 경험을 해보니까 채비 운영을 이렇게 하니까 조항이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조항이 안 좋더라. 네. 일단은 조항이 좋으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어 다운샷 이제 하는 그거를 한번 노하우를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광어 다운샷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채비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항상 떠 있어요. 네. 단차를 40을 주든 50을 주든 60을 주든 이건 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바늘이 어디에 걸릴 확률은 거의 한 100분의 1 흘러가다 보면 줄이나 네. 이런 데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뽕돌이 걸리는 거지 네. 바늘이 걸릴까 봐 낀다는 거는 제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대광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본 결과로는 스트레이트 바늘을 써서 네. 바늘을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게 네. 훨씬 더 입질을 못 느꼈을 때 자동 후킹이 된다든가 네. 빠질 그렇죠. 확률이 적더라고요. 근데 항상 해보면 와이드 캡 쓰시는 분들은 올라오다 보면 빠져서 보면 와이드 캡이야 바늘이. 근데 이 스트레이트 바늘을 쓰시는 분들은 열 마리를 잡으면 한 마리 빠질까 말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네. 광어 다운샷에는 스트레이트 바늘보다는 와이드 캡보다는 스트레이트 바늘이 더 유리하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거는 예, 예. 공감해요. 예. 어장줄이라든가 부표 많은 그렇죠, 지역에 예. 들어가면은 근데 줄걸- 이거는 네. 채비 운영이 항상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네. 이건 조류를 타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네. 바늘이 뽕돌이 걸리면 걸렸지 바늘이 걸린다는 개념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왕이면 하시는 거 네. 스트레이트 바늘을 갖고 요 일자 바늘 스트레이트 바늘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후킹을 못 했더라도 네. 광어가 와서 덮쳤을 때 네. 뱉다가라도 바늘이 돌출됐으니까 뱉다가라도 걸릴 확률도 높고 챔질을 했을 때 네. 아무래도 바늘이 돌출돼 있으면 후킹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밑걸림인 줄 알고 그렇- 쑥 당겼는데 이제 그렇죠. 예, 어부지. 걸리는 그런. 근데 이제 만에 바늘 끝을 감췄을 때는 네. 얘가 이거를 덮쳤어도 챘을 때 바늘 끝이 숨겨져 있으니까 미끄러질 수 있죠. 그 입안에서 미끄러져서 빠져나올 확률이 많고 설사 걸려도 빠져나오다가 입 언저리에 살짝 걸려서 중간에서 털어버리면 떨어지는 경우가 네, 왕왕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광어 다운샷은 와이드 캡보다는 네. 스트레이트 바늘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먼저 이제 물 속에 지형이 우리가 광어 다운샷을 하다 보면 지형이 시멘트 바닥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1m 경사면을 타고 올라갔다가 또 이런 1m 경사면을 내려가고 네. 굴곡이 아주 심해요. 그러면 이제
근데 광어는 대광어 같은 경우는 산란을 하러 오기 때문에 거의 이런 이제 험프를 타고 넘어다니는데 네. 험프 속이나 이 경사면에 붙어 있어요. 경사면에 광어가 거의 이루고 있거나 험프 아래 엎드려 있거나. 컴프 끝나는 지점. 예, 그렇죠. 거의 알자리를 특히 산란광어, 대광어는 험프 바닥에 엎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고 있으면서 먹이 활동을 할 때는 경사면까지도 올라와요. 자, 그럼 이 경사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타고 넘을 것이냐? 네. 가장 중요한 게 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로 세워줘야 돼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서 웜이 이 상태로 유지를 해서 이건 조류를 타니까 뒤에 따라오니까 네. 날라도 어느 정도. 근데 많이 날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속에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끌고 올라온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끌고 올라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물이 네. 빠르면 뽕돌을 30호를 써서 날른다 싶으면 40호를 쓰고 40호도 써서 날른다 싶으면 물론 이제 팔에 손목에 이제 뭐 엘보에 무리는 가지만 뽕돌을 조금 무겁게 쓰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채비를 세워 주셔야 돼요. 채비를 세워 주셔서 이런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채비가 물이 좀 빨라서 뽕돌을 가볍게 써서 날른다 하면 네. 여기서는 이르고 오겠죠. 네. 예, 여기서는 이르고 오지만은 이 경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 이 사면에서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채비가 물속에서. 근데 그렇죠. 광어 다운샷 하면 무조건 바다 끌고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분명히 물속에서 들어가서 수중 촬영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물속에서. 그렇겠죠. 그럼 광어가 있어도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광어가 여기 있어도 광어가 여기 이제 험프에 엎드리고 있어요. 네. 물론 여기서 언덕 올라가기 전에 그렇죠. 언덕 올라가기 전에 치고 올라가서 덮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따라오는데 험프를 타고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걸 먹을 수가 없죠, 광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가 있어도 입질을 못 받고 그냥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 뽕돌을 최대한 무겁게 써서 저 같은 경우는 다운샷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끌질 않아요. 확인만 하고 계속 한 1cm, 2cm, 3cm, 5cm 들고 다녀요. 그럼 이 험프를 어떻게 타고 올라가냐? 만약에 이걸 들고 다니면 네. 다면 들고 다면 들고 다면 들고 이대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럼 광어가 언제든지 와서 이게 항상 떠 있으니 수직으로 일자로 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이걸 덮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줄이 날려갖고 날려서 예. 끌면은 날려면 단차를 60 줬다 70 줬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단차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네. 제 생각에는 자 사면이 뭐 2m 언덕도 올라가고 뭐 1m 언덕도 올라가고 경사면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네. 이걸 뭐 50도 따고 이게 이렇게 안 되고 70도 따고 이렇게 안 되나요? 매한가지. 그죠, 똑같죠. 뽕돌의 무게로. 그렇죠. 뽕돌을 남들보다 무겁게 이제 무조건 무겁게 쓸 필요는 없지만 조류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네. 30볼 썼는데 날른다. 네. 그러면 날르지 않게끔 한 단계 높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짝 날라도 요 정도까지는 요게 타고 올라가야 돼. 다면 들고 다면 들고. 그러니까 바닥은 살짝 확인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들고 다니면 이 경사면을 타고 올라오다 항상 웜이 이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네. 입질 받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가장 먹기 편하고. 그리고 이게 날르면 왜 안 되냐? 제가 이거 한번 눕혀 놓으시고 자 한번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네. 자 많이 날르면 우리 낚싯대에서 한 15도 정도 날리면 물 속에는 거의 이 상태로 와요, 그죠? 네. 이 상태로 와요. 네. 그럼 단차를 여기서 70cm 줬다, 80cm 줬다 의미가 없어요. 이 상태로 온다고. 네. 그럼 입질 받을 확률이 왜 없는지 제가 이거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자, 광어가 이렇게 엎드려 있든 이렇게 엎드려 있든 엎드려 있어요. 땅에 무조건 붙어 있어요. 네. 그럼 광어가 올라와서 이게 광어 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올라와서 이걸 보고 치는데 네. 못 먹잖아요. 줄에 걸려서 아, 그래. 못 그렇죠. 먹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빵 때렸는데 들어보면 후킹이 안 되는 없어. 거야. 네. 이 줄에 걸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그죠? 이해되시죠? 있어요. 네. 광어가 여기서 뒤에서 따라와서 여기서
너 줄 비켜봐 그러고 이렇게 먹진 않거든요. 예. 무조건 광어는 포악해서 딱 보고 속 굳혀서 그냥 한 방에 때리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날르면 입질을 해도 이 줄에 입이 걸려서 웜이 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막 오로지 이 울면서 상태에서 라인이. 잡을 수 있는 거는 뒤쪽에서 따라와서 살포시 먹었을 때 예. 그때는 걸리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질 받을 확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날르면. 라인이 방이 그렇죠. 방해 요소인데. 날르는 데다가 사면까지 타고 올라가면 또 예. 100% 이거는 맞다고 생각. 100% 이루고 가요. 예, 그렇겠죠. 이거는 뭐 물속에 들어가 보면 100% 이루고 올라간다고요. 언덕을. 그럼 이거를 커버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서 끌어야 되는데 예. 이걸 세우는 방법은 뽕돌을 한 단계 높여 써서 한 3cm, 5cm 들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자 날려서 바닥을 질질 끓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당연해. 세워서 들고 다닌다. 네. 다면 무조건 들어요. 다면 들어. 그리고 다면 들어. 다면 들어. 다면 들어. 다면 들어. 자, 그럼 반대로 내리막을 이제 언덕 올라왔으니까 여기 한번 내리막 내려가. 내리막 내려갈 때도 날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네. 안다면 내려줘. 안다면 내려줘. 안다면 내려줘. 요건 항상 이 상태로 오겠죠. 줄을 다니까. 네. 안다면 찍어줘. 줄을 잠그지 말고 요걸로. 쭈꾸미 할 때처럼. 네. 안다면 살짝 풀러서 콩 찍고 콩 찍고. 네. 그래서 서밍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채비를 세워주면 네. 채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는 여기서 와서 먹어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와도 먹어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입질 받을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채비를 세워서 다녀보시면 분명히 입질도 시원하게 들어오고 이게 날려서 같은 입질을 해도 이렇게 바닥에 끌렸을 때는 입질을 해도 툭 치는 느낌밖에 안 들지만 네. 만약에 살짝 들고 있을 때 때리면 이거는 낚싯대를 누가 치는 것처럼 입질이 빵빵 때린다 그러죠. 네. 그렇게 들어오니까 입질을 빨리 느낄 수 있으니까 그만큼 후킹 타이밍도 정확히 가져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해서든지 채비를 세워라. 바늘은 스트레이트 바늘이 넣어서 네. 바늘 이렇게 돌출을 시켜라. 네. 예, 요거. 그러면 선장님 예. 바늘 호스는 어때요, 선장님이? 대광어 같은 경우는 5호 그냥 무조건 큰 거. 예, 왜 그러냐면 아시아 오인치 잡아보면 광어 입이 막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7점. 웜도 4인치 말고 5인치에 네. 5인치에 바늘도 5호. 그래야 빠질 확률도 후킹도 더 잘 되고 바늘이 커야. 네. 예. 이 크기에 비례해서 4, 5보다는 5가.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뽕돌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선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손님들이 뽕돌을 몇 호로 가져가면 되냐 이렇게 여쭤본들이 많아. 그러면 네. 이제 기본 조금 때는 아무래도 물이 덜 가니까 네. 뭐 30호부터 뭐 물이 서 있을 땐 20호도 가능하고요. 네.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뽕돌에 가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물이 조금이라도 짝바람이 불면 짝물이 가면 50호도 날라요. 근데 살이 때도 물이 안 갈 땐 또 20호도 안 날라. 네. 살인데도.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죠. 조금인데 무슨 50호를 갖고 오라 그러세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네. 그게 아니고 물띠 빠르다고 뽕돌을 무겁게 쓰고 물이 안 간다고 가볍게 쓰는 게 아니라 뽕돌은 30호, 40호, 50호 이제 크게 나눌게요. 뭐 중간에 뭐 네. 0.5도 있는데 네. 크게 나눠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다니시면 네. 살이 때라도 물이 안 갈 때는 무거우니까 30호 그때그때 현장 상황에 맞춰서 네. 30호 달아서 채비를 가볍게 운영할수록 감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뽕돌은 굳이 살이라 그래서 50호, 네. 30호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네. 30호, 좀 40호, 폭넓게, 50호 이렇게 3가지 종류를 가지고 다니시면 네. 낚시도 편하고 조금이라고 50호를 안 가져왔는데 30호밖에 안 갖고 왔는데 40호도 없고 50호도 없어. 네. 그러면 채비가 계속 날라. 그렇다고 옆 사람한테 뽕돌
달라 그럴 수도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남들은 세워서 딱 세워서 가면서 입질을 봤는데 네. 나는 뽕돌이 40호, 50호가 없어서 30호를 쓰니까 이러고 가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바닥만 이렇게 끌고 다녀. 그게 바로 조가하고 직결이 돼요. 그러면 날른다 싶으면 물때랑 관계없이 내가 내려봐서 날른다 싶으면 40호, 40호도 날르네? 그럼 50호. 물이 안 가, 살인데도. 그럼 팔 아프니까 30호. 네. 채비를 가볍게 운영해서. 예, 뽕돌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네. 그렇게 채비를 운영하시면 낚시하시는 데도 편하고 조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광어 같은 경우는 네. 습성이 일단은 자기 알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민물이나 이렇게 무슨 그 TV나 동물의 왕국이나 보면 자기 새끼들이나 산란터를 지키고 주변에서 다른 치어들이 자기 알을 주워 먹으러 오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 광어가 엎드려 있어요. 네. 내 알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대광어 예를 시즌에만. 대광어 시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광어가 여기 있는데 알이 여기다 산란을 해놨어 내가. 이걸 내가 지키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요 정도 높이로 오면 얘가 내 알을 주워 먹으러 오는 거구나. 이게 베이트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알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 단차가 똑같이 들고 다닌다고 봤을 때, 자, 이 정도, 요거면 지금 제가 한, 이제 촬영하느라고 좀 짧게 맸는데, 네. 한 60, 70면 60이면 하나, 둘, 한 3뼘 정도 돼요. 네. 자, 이 정도 높다. 광어는 땅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서 떠서 이렇게 갈 때는 네. 얘는 내 알 먹으러 온 애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애야.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해. 지나가는 베이트 그죠? 피시 한 마리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 생각으로 낚시를 하지 말고 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네. 저는 그래요. 먹이 습성도 그렇고 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그리고 바닥 살짝 들고 다니시라니까 낚싯대를 계속 이러시는 분이 있어. 고패질. 고패질. 네. 자, 그럼 물 속에서도 고패질하면 웜이 어떻게 해요? 그죠? 네. 물 속에서 웜은 분명히 고패질을 하면 이러고 와요. 그렇죠. 네. 이걸 고기가 먹겠습니까? 뭐 사람도 못 먹어요, 이거는. 그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스럽게 웜을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액션은 어차피 조류를 받으니까 나와요, 액션은. 네. 조류를 받으니까. 그리고 살짝 흔들어 주니까 살짝. 요 정도 액션은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고기가 먹으려고 오는데 고패질을 흔들어 버리면 먹지 마. 먹으려고 오는데 먹지 마. 뺏는 그렇죠.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주는 한도 내에서 안정을 시켜야 돼요, 얘를. 안정을 시켜줘야 광어가 따라와서 덮치지. 네. 그래서 고패질은 절대 하지 말라. 살짝 들고는 다니되 5cm 들었다고 안 먹고 10cm 들었다고 안 먹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낚시분들이 저부터도 바닥에 한다면 불안하니까 네. 자꾸 바닥을 갖다 들이대고 끌어. 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 대면 될수록 채비는 날르는 거예요, 그죠? 네. 들고 다니면 안 날라요. 아무리 물이 빨라도 들고 다니면 안 날라요. 뽕도 호스만 예, 맞추면. 바닥을 자꾸 대니까 배는 떠내려가니까 이게 자꾸 날른다고요. 입질 받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채비를 일자로 세워줘라. 세워줘라. 자, 그리고 대광어는 자기 산란하고 알자리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내 알자리에 접근해서 내 알을 훔쳐 먹을까봐 베이트 피시가 내 알을 훔쳐 먹을까봐 가까이 오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차를 60, 70 줬다? 광어가 여기 있어. 쳐다보고 쟤는 그냥 지나가는 애야. 공격 안 그렇죠. 합니다. 네, 그렇죠. 100% 이거는 거의 뭐 100% 공격 안 합니다. 네. 물론 어쩔 때는 할 수도 있어요. 활성도가 좋거나 네. 그럴 때는 먹이 활동을 하거나 네. 베이트 피시가 많은 지역 이럴 때는 먹이 활동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확률로 따졌을 때 네. 이만큼 지나가면
그냥 쳐다보고 안 올라와요. 왜? 얘는 내 알 훔쳐먹으러 온 애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단차를 제가 생각하는 단차는 딱 대광어는 40이라고 봐요. 40이요. 대광어만큼은 단차는 40에서 50 이상 안 넘겼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채비는 어떻게 했는지 세워줘라. 예. 그러면 선생님 그 웜 컬러 지금 이 대광어 시즌에 이제 거의 적색 계열, 레드 계열이 좀 이렇게 핫한 것 같은데 예, 선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옛날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그러니까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자외선이 웜에 부딪혀서 빛에 퍼져나가는 그 파장을 보는 거예요. 그 파장을 보는 건데 네. 그래서 어떤 날은 빨간색이 잘 먹고 네. 어떤 날은 뭐 흰색이 잘 먹고 어떤 날은 핑크색이 잘 먹고 그거는 정답은 아닌데 그걸로 봤을 때 물색에 따라서 웜 먹는 컬러가 틀려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초보자분들이 판단하기 좋은 거는 네. 물색에 맞게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입질 받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런 컬러가 있는데 물이 맑다. 네. 물이 깨끗하고 맑고 해도 쨍쨍 나. 그럼 핑크나 빨강 이런 밝은 색깔이 눈에 잘 보여요. 근데 뻘물이 많이 끼고 오늘처럼 날이 네. 우중충한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물속에 들어가면 적외선 촬영을 해보면 네. 이런 거는 희미하게 보여요. 아예 어두운 컬러가 더 잘 보여요. 이런 뭐 밤색이나 네. 뭐 블랙. 네, 블랙이나 뭐 그런 어두운 컬러가 잘 보여. 그러니까 우선은 어려우시면 가장 쉬운 거는 누가 한 마리 잡았으면 무슨 색 썼나 컨닝하는 게 가장 빠르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물색에 따라 웜을 사용하시는 게 물이 밝으면 밝은 색, 물이 어두우면 어두운 색. 네. 우리 갑오징어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어두우면 무조건 어두운 컬러로 가는 거고 네. 밝으면 밝은 걸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죠. 봄철에 산란철에 수온이 또 수온에 따라 또 틀려요. 수온이 10도일 때, 15도일 때, 20도일 때. 요 색깔을 놓고 수온에 따라 적외선 촬영을 해보면 네. 또 이게 그 적외선에 반사하는 그게 수온에 따라 또 틀려요. 그럼 이제 대광어 시즌이라 그러면 지금 보통 4월, 5월 아직까지는 수온이 안 올랐을 때예요. 네. 이제 오늘도 나가 보니까 뭐 한 13도, 14도. 이 전국항 앞 기준이죠. 예, 앞에 여기 기준이죠. 네. 다른 또 멀리 나가면 수온이 더 차요. 지금 적조권 같은 경우는 8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먼 바다에 물이 차니까 따뜻한 내만으로 이제 산란하러 이제 대광어가 들어오는 건데. 근데 제가 뭐 한 15년 정도 광어 다운샷을 해보니까 대광어는 이 핑크나 빨강이 가장 핫하더라고요. 물색이 뻘물기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약간 어두운 컬러. 요새 작년에 핫했던 그 이제 뭐 멸치라든가 고등어라든가 네. 약간 푸른 계열, 네. 약간 어두운 쪽으로. 아니면 뭐 지금처럼 요런 거. 네, 예, 예, 예. 모터. 그런 게 낫고 물색이 좀 괜찮다. 네. 그러면 무조건 핑크 빨강으로 그냥 끝까지. 예. 왜냐면 핑크 빨강이 가장 잘 나오더라고요. 보면. 예. 그러면 선장님이 이 전국항 기준으로 해서 선장님이 갖고 다니는 베스트 5 컬러는 어떤 거세요? 일단은 핑크 빨강, 그다음에 워터멜론. 이 세 가지는 기본. 대광어는 고추장은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대광어는 고추장은 가을에, 네. 예, 가을에 고추장은 아주 핫하죠. 잘 먹죠. 깻잎들. 음. 근데 대광어는 고추장은 흰색 계열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네. 예, 핑크 빨강. 네. 근데 핑크도 지금 이 핑크는 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펄이 들어가 있는 거. 음. 예, 요것처럼 빨간 것도 반짝이 펄이 들어가 있는 핑크. 빨간 것도 펄이 들어가 있는 핑크. 그렇죠. 요 두 가지는 항상 기본 가지고 다니시고 워터멜론이나 뭐 고등어나 멸치. 예,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되시면 고등어웜이나 멸치웜이나 요새 뭐 인터넷 주문하면 그렇죠. 거의 예, 베이트 피쉬에 맞춰서 예, 베이트 피쉬에 맞춰서 나온 거니까 핫할 수밖에 예. 없죠. 그렇게 아마 채비들을 운영하시고 낚시하시면 아무래도 조과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들고 다니니까 고패질 하지 마라. 음. 나는 요만큼 들었다 놨다 하지만 물속에서 얘 웜도 고기가 못 먹죠. 최대한 웜을 안정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 고기를 잡으려면 내가 그 고기가 되라.
고기 입장에서 내 물속에 웜이 지금 내가 이렇게 채비를 운영하면 웜이 어떤 식으로 따라오겠구나. 네. 그러면 내가 광어일 때 저 웜을 내가 저런 상태에서 먹을 수 있나? 네. 조금 생각하는 낚시. 입장 바꿔 생각. 그렇죠. 내가 네. 고기가 되고. 그렇죠. 네. 내가 고기 내가 그 고기를 광어였으면은 잡으려면 내가 저걸 먹을까? 그렇죠. 따라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네. 홍보의 시간을 드릴게요. 해성호 전국항 해성호에 대해서 선장님이시니까는 또 이렇게 저한테 귀한 시간 내주시고 했으니까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홍보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전곡항에서 해성호 3.14통 정원은 이제 선장 포함 9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젤 큰 배를 못 하는 이유가 제가 선장이기 이전에 저도 이 낚시에 평생 몸을 담고 있어서 선장을 물론 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도 낚시가 좋고 바다가 좋아서 이 선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엔진이 휘발유 엔진 선액이에요. 왜냐면 저는 농어는 이제 뭐 원체 많이 했고 네. 아니 광어는 원체 많이 했고 광어 다운샷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곡항에서 그래도 농어 외수질 하면 네.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성어 하면 농어 외수질을 하기 위해서 써내기 갖고 선액 이제 디젤 배 같은 경우는 농어 외수질하면 아무래도 불리해요. 왜냐면 엔진 소리가 네. 꽝꽝꽝꽝 울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농어들이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우리 그 민어나 농어 가면 군산총이나 저 격포 가면 민어 가면 신발도 진짜 예민한 선장님은 신발도 벗으라 그래요. 신발 신고 배 쿵쿵 찍고 다니면 놀래서 빠진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농어 외수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대광어 시즌에는 조금 때나 이제 물이 좀 덜 갈 때는 광어를 하다가 네. 사리 때는 대사리, 사리발에는 물이 빠르니까 사실상 저도 선장이지만은 물 덜 가는데 피해 다니기 급급해요. 네. 사실 산란터 이런 데는 들어가 보면 뽕돌이면 아무리 배를 잘 잡아도 네. 바닥에 안 찍혀서 못 하니까. 근데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리 때는 농어 외수지를 나가요. 네, 생새우 그렇죠. 가지고. 네, 그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리 때 가면 씨알이 커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리 때 나가면 막 80, 90, 작년 같은 경우 뭐 메다까지 조항도 좋고 네. 물이 빠르면.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 외수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하여튼 또 뭐 부족한 지식이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